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아이들 공부하면 한국사 자습서를 삽니다. 근데 이거를 뭐 1단원부터 쪼르륵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장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사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잡아주면 이제 기본적인 툴이 있습니다. 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용어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모르는 단어를 해결해야 그래야 구체적으로 뭘 읽어주세요? 이건 단어거든요. 문구적으로. 네. 그래, 구절을 읽어. 이 구절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알아봐야 아이들이 뭐냐면 3번 이 구절이 써 있어서 구절 내용은 아는데 그 문장 자체를 애매하게 못하고 국어랑 똑같죠. 단어, 구, 절,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네 번째는 뭐예요? 문장 간의 관계. 여기에 보면 과전법을 실시했어. 그럼 여기에 완권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관계, 이게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는 국사잖아요, 한국사. 네. 표하고 그림을 다 해야 돼요. 표와 그림을 다 했는데, 또 6번에는 한국사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다 연표에다 정리해요. 연도와 관련된 거는 연표에. 그럼 흐름이 되죠. 네. 그럼 7번에는 문제를 풀잖아요. 이 문제 틀린 거를 연표에다 정리해야 돼요. 그럼 한 번에. 문제를 풀고 옆에다 정리해야 돼요. 그다음에 8번에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 연관관계가 이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심화로. 네. 그러면 그 심화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또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다른 책으로 보강해야 돼요. 이 부분만 이 책과에서 읽어보면서 이 책을 찾는 중심으로. 그럼 9번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독립군 단체에 대한 정리, 뭐 이렇게 이게 테마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국사를 공부하는 단계가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애가 국사를 공부를 하는데 쌤 국사책은 진짜 육하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육하원칙. 누가가 시험 문제 나오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러네요. 자 어떻게 했고 그걸 왜 했고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정리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육하원칙으로 정리된 한국사 해가지고 책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편에다 누가만 남겨놓고 얇게 시기 해놓고 언제 어디서 장소 해놓고 전부 다 그래서 쭈루룩 누가 쭈루룩 보고 언제 보고 어디서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려고 육하원칙으로 된 육하원칙 한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육하원칙을 이걸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표로 만든 책이 있으면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엄청 잘 팔리네. 그래서 아이디어만 내뒀던 거였어요. 육하원칙 한국사, 그 다음에 초중고 비교 한국사. 그래서 한 번에 쭈루룩 하게. 자, 그런데 이 책을 보면 항상 어쨌든 자 이거는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순서고 이거는 국사책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자습서 출판사가 뭐예요? 이거 미래. 미래. 책마다 이제 구성의 의도나 특성이 다 있겠죠? 네. 근데 미래엔 구성의 특성을 보면, 자습서를 보면, 내용 정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용어 보충 설명, 자료 설명, 그 다음에 자료 돋보기, 교과서 풀이, 학습 분단 평가, 교과서 단원 마무리, 시험 직전 5분 정리, 시험 모의 평가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런 구성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이거는 목차를 전체를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전체에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차를 볼 수 있냐고 목차 플러스 요점 정리. 두 번째 보는 건 요점 정리예요. 여기 뭐 시험 직전 5분 정리 있죠? 네. 대단원 마무리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왜 쌤 마무리부터 봐요? 그러면 이 중요한 줄기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목차 플러스 요점 정리, 이 대나원 마무리랑 시험 직전 5분 정리를 이 목차를 복사해가지고 아니면 목차를 써요. 내표에다가. 네. 여기다가 마인드맵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3회 독은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전에 목차하고 요점 정리를 먼저 보고 네. 읽어요. 그냥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2, 3회독을 하면서 3회독을 하면서 정통은 그래요. 3회독을 하면서 모르는 용어를 다 해결해야 돼요. 질문하면 한 번에 다 녹화해줘요. 모르는 용어를 다 끝나요. 그러면 이게 모르는 용어를 본다는 건 뭐냐면 싹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읽는 글자는. 그죠? 읽는 글자를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회로 볼 때는 이거를 글자는 읽어봤기 때문에 이 표하고 그림만 읽는 거예요. 표하고 그림을 읽으면서 근데 물론 모르는 용어를 표시를 하면서 중요한 거를 살짝 표시를 하면 이 중요한 것만 이 표 그림에다가 더 추가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보세요. 네. 이렇게 추가 정리를 하면 보세요. 용어, 구절, 문장하고 표 그림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4번 연표를 넣고 요 표 그림 추가 정리한 거에서 내가 틀릴 만한 것만 요 연표는 왜 필요해요? 시험용 정리예요. 수능용 정리, 시험용 정리. 이 연표에다가 이 틀린 것만 여기로 추가로 간단하게 쓰면 돼요. 단어로. 그 연도 근처에다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수능 한국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문이 나오든지 표가 나오든지 사람 대화가 나오든지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초점이거든요. 이게 표 그림과 연표가. 근데 연도를 모르면 못 푸는 것도 생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연표에 정리를 하면 끝나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쭉쭉 그렇게 정리를 다 끝나면 연표가 끝나면 그제서야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고 틀린 거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토지제도를 틀리면 아니면 어떤 제도를 틀리면 제 카페에 보면 분류사로 해가지고 도표로 하고 흐름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네, 맞아요. 그때 프린트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왜? 이 토지대도를 틀리면 토지대도 연도가 이거잖아요. 네. 그 옆에다가 몇 년도에 뭐에서 이렇게 써주면 요걸 시작으로 변화가 되는 거를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연도는 연표를 몇 장을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프린트를 그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보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린트를 여기서 그냥 쓰면 되는데 쓸 수 없는 프린트가 있어요. 이걸 다 옮기지 못하는. 네. 그런 것만 따로 한국사 비법 노트 해가지고 테마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표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번 읽게 되면 이 책도 끝나고 이렇게 보면 이게 1회독 정도 되고 3, 4, 5 그죠? 네. 6회독 이게 7, 8, 8 여기까지 한 7, 8, 10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 10회독이 넘어가면 이제 프린트와 테마 정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한 문제 반복 문제풀이를 하면 돼요. 다른 거를 찾아서 문제풀이를. 그런데 이렇게 무한 문제풀이를 하면서 9번 뭐 필요한 거 인강 있으면 재미로 그 파트 약한 파트만 찾아서 유튜브로 동당 이렇게 치든지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청을 하면서 이 테마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공부 단계인 요렇고 목차랑 요점 정리 보고 3회 용어 해결한 다음에 표 그림 정리해서 연표에다가 얼마나 깔끔하게 내가 틀릴 만한 것들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실제적으로 연표가 다 있어요. 연도가. 네. 관련된 연도도 다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이 프린터와 관련된 걸로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1, 2, 3, 4, 4회, 5회 정도를 공부를 해서 이 연표의 흐름에다가 더 추가해서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다 준비가 끝나고 나중에는 뭐만 봐요? 이 연표하고 요 테마 노트 요 두 개만 보면 지속해서 그런 다음에 틀린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표나 테마 노트에다가 추가 정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용어, 국어, 문장, 표 그림, 연표, 문제, 심화, 테마 정리 다 똑같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신은 요 정도까지일 수 있는데
수능으로 하면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이렇게 해야 시간의 효율성이 더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심화해서 한 번 더 나가면 이 목차 봐봐야 별거 없어요. 요점 정리도 별거 없어요. 넓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빠르게 읽으면서 모르는 용어 해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오해를 덜 하니까. 근데 이것도 빠르게 읽는데 모르는 게 몇 개 없어요. 모르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3회 할 때 네. 연표를 펴놓고 여기 있는 걸 한 번 읽을 때 연표가 쓰고 2번 읽고 쓰고 3번 읽고 쓰고 해서 연표를 계속 보강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 연표 그 연도를 쓰게 되면 이렇게 있으면 이 연도로 이런 내용을 쓰게 되면 이 앞뒤를 읽게 되잖아요. 자꾸 흐름이 뼈대가 강해져. 이걸 써놓은 거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에 나와요. 이렇게 가보 경쟁은 몇 년 해서 가보 경쟁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나왔으면 책에 있는 거 확인해서 이걸 나와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체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자습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까? 아니라는 거죠. 내신에서 이거는 기반이 되는 것 뿐이고 네. 수능 기출이나 이런 데서 한국사 능력이나 이런 데서 워낙 그 자료가 많으니까 국사는 네. 실제적으로 그 자료들 자체가 굉장히 시중에도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시험 따도 무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등급 될 수 있을 만큼의 기본 실력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습서로 하는데 나중에 끝나면 이 자습서를 가지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연파 테마노트하고 또 하나가 있으면 교과서예요. 그래서 왜?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읽는 거예요. 읽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주변에 내가 이걸 공부했어도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요 뿌리거든. 가운데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가 그 역할을 해주거든. 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흐름이나 이야기로. 이해되세요? 네. 그럼 빠른 속도로 뭐까지만 해놓으면 고1 맞으면 되냐? 목차 정리 3회 읽고 표 그림 추가하고 연표하고 이 문제만 풀면 끝나고 이게 프린트를 받을 준비만 하면 프린트 받고 훑어본 다음에 시험 범위를 그 다음에 문제만 풀면 돼요. 그래서 틀릴 것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자습서 문제니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표 정리만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습서 안에 있는 연표에 쓸만한 것들만 골라내서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자습서 한 권 아니면 다른 책 한 권, 수특 한 권 이렇게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목차나 요점 정리를 할 게 없어지고 영어도 다 알아지고 표그림도 다 봤던 거고 그래서 연표만 반복해서 보면 돼요. 한두 번을 하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국사 공부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국사책 옆에 뒤에 제일 끝에 연표 나오거든요. 네. 심심해서 외웠어요. 근데 영어 단어보다 쉬워요. 본 거 많이 나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한 3, 4일 걸려서 매일 1시간씩 일주일이면 외우거든요. 네. 국사책 제일 뒤에 있는 연표. 그 통째로 외우면 굉장히 탄탄해져요. 역사가. 그렇겠네요. 하나 다요. 근데 그게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도 굉장히 분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연표를 외운다는 것은 그 시대순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흐름의 대강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뼈대가 탄탄해진다는 혼란스럽지 않게. 이해됐어요? 네. 제 질문 괜찮. 여기까지 하겠습니다.